대통령실 분위기도 참 궁금한데요. 윤석열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도 지방선거 결과에 한껏 고무됐을 겁니다. 오늘 윤 대통령의 메시지, 지방선거 관련 메시지도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이번 선거 결과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더 잘 챙기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습니다.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지방정부와 손을 잡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는 자세로 민생 안정에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민생 얘기, 경제 얘기를 많이 했고 이제 일 좀 해봐라라는 것이 이번 표시입니다. 대통령실을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요. 이도훈 의원님, 취임 한 달도 안 돼서 있던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초반 동력에는 엄청난 힘이 될 겁니다. 그렇죠. 국가 권력이라는 게 이제 행정부가 있고 국회가 있는데 일단 행정부 권력은 그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면서 잡았고 그 국회 권력은 그 이전에 이제 민주당이 그 장악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그 지방선거에서 권력의 추가 이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느냐 그걸 판가름을 했어야 되는데 국민은 일단은 윤석열 정부 밀어주자 해서 행정부 쪽으로 무게추를 실어준 거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2024년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면 22개월간 선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2개월간의 골든타임, 국정에 매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안보와 경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안보는 바이든 대통령 방한 때 어느 정도 틀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문제는 이제 민생이죠. 국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게 민생이기 때문에 아까 강희선 대변인이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는 메시지는 우리 국민들이 듣고 싶었던 메시지일 겁니다. 이제 규제 개혁이라든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얘기했던 연금 개혁, 그다음에 노동 개혁, 교육 개혁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 안에 또 이제 야당이 입법권을 갖고 있으니까 협치도 필요하겠죠. 그런 성과를 2년 동안 보여줘야지 2024년 총선에도 승리할 수 있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성과도 못 내고 또 집권당으로서 약간 오만해진 모습을 보인다면은 어제 선거에서 민주당이 당한 것처럼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실, 특히 윤 대통령 아마 그 남은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성과를 내는데 매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선거 관련 메시지는 지금 들어주셨던 것처럼 이거고요. 그리고 어제 뒤늦게 좀 공개된 사진 하나가 있죠. 대통령이 어제 6월 1일 선거 당일에 천안함 티셔츠와 모자를 쓰고 청와대를 깜짝 방문한 사진이 포착이 됐고 자택에서 개포사항도 수시로 시청을 하면서 투표율을 체크했다 이런 전언까지 알려졌는데요. 일단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을 겁니다. 윤 대통령 사진까지 잠시 보고 왔습니다. 지난 대선 때 0.73%포인트 차로 간신히 이겼던 윤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로 어느 정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을 텐데요. 주요 선거 때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게 바로 충청 표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에 자주 충청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자랑스러운 공주 시민 여러분, 무려 청양 군민 여러분, 제가 충청의 아들이고 공주의 아들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죠? 충청의 아들 윤석열이 국민의 힘과 함께 대한민국을 경상국가로 바꿔서 경제 번영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멋진 업버컷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저 영상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장혜철 평론가님. 앞으로 여러 당선인들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 대통령과 조금 더 관련 있는 인물들 얘기부터 해보면 김영환 당선인 충북, 충남의 김태흠 당선인 둘 다 윤석열 캠프 출신이고 이번에 충청 북도와 충남에서 각각 민주당 후보를 꺾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뭔가 충청에서 윤심이 통한 거 아니냐 분석도 동시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윤석열 정부 국정 안정론의 수혜를 강하게 입은 후보들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역량이나 자질을 떠나서 김영환 충북지사 당선인이나 김태흠 충남지사 당선인이 지역에서 연고가 강한 후보는 아닙니다. 김영환 당선인 같은 경우는 경기도의 지역구를 두고 오랜 기간 정치 활동을 해왔었고요. 김태흠 당선인 같은 경우는 충남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천안이나 아산 출신이 아니라는 일정 부분의 약점이 있었죠. 하지만 두 후보 모두 그 부분을 극복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는 것, 윤심, 이 윤심의 힘에 입어서 사실은 이번에 좀 큰 격차로 당선을 했기 때문에 충청 지역 민심이 문재인 정부의 인물들을 심판했다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예. 국정 안정론에 힘을 실어주게 된 것 자체가 이 충청 지역이 총선, 대선, 지선 할 거 없이 항상 캐스팅보트 아니겠습니까? 예. 향후 국정 동력 확보 차원에서도 더욱더 남다른 의미를 지니게 되는 그런 선거 결과 같습니다. 근데 이번 지방선거를 총평할 때 국민의힘이 잘해서라기보다 민주당이 못해서다. 이런 평가가 대체적이라면 네. 결국 뭐 윤심이 통했다는 분석도 있지만 천안이 지역구인 박완주 의원의 성비 의혹도 성비 사건도 글쎄요 충청에서 국민의힘이 손을 들어주는 데는 무시할 수 없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좀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완주 의원의 어떤 성비가 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현장에서 뛰던 민주당 소속 후보들은 상당히 차가운 시선 그리고 선거운동에 어려움을 겪었던 게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충청권에서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충청의 아들이다라는 점을 계속 강조를 해왔던 측면이 있고 국정운영의 초기인 이 지금 상황에서 힘을 좀 실어줘야 되겠다라는 어떤 국민 여론도 분명히 있겠지만 예. 충청권 유권자분들께서는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천안에서 박완주 의원 내리 3선을 한 의원입니다. 성비위와 관련해서도 깔끔하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유권자들이 좀 더 방점은 민주당 심판에 두고 표를 던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충청 표심까지 일단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까지 만나봤고요. 승리 다음 날, 선거 승리 다음 날 혁신을 외친 여당 대표 얘기까지 첫 번째 주제로 만나봤습니다.